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단백 식사,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사 덕분에 첫 번째, 포만감이 오래가고 배고픔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간식을 덜 먹게 될 수 있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소화 흡수할 때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적은 칼로리가 흡수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근육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보존하는 것은 기초 대사량을 보존하는 것이고, 이것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찔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요요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도 모르게 신체 활동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서서히 지속 가능하고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체력이 되고 그 이후에 신체 활동을 늘리고 운동을 하셔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체중 감량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요, 무작정 먹는 거를 줄여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요가 오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는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한 달에 1kg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면, 이게 근데 의외로 1년간 꾸준히 되면 10kg가 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다이어트보다도 1, 2년 뒤에는 후회하지 않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주치의사 닥터몽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 방법 정말 여러 가지가 있죠. 원푸드 다이어트도 있고요. 전통적으로 덴마크 다이어트도 있고,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탄고지도 있고, 간헐적 단식도 있고, 시간 제한 다이어트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다이어트든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대로만 하면 실제 살이 빠집니다. 문제는 어떤 다이어트든 약물 치료 포함해서요, 어떤 다이어트든 요요가 생기는 게 문제입니다. 요요라고 하면 다시 원상복귀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보다 살이 덜 찌더라도 체지방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80kg이셨던 분이 60kg까지 체중을 뺐는데 다시 80kg가 됐다. 그러면 예전에 80kg였을 때보다 더 체지방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은 더 적은 상태가 되고, 이것이 반복이 되면 나중에는 다이어트를 해도 살이 잘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단순히 요요가 미용상의 문제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체지방이 많아지고 근육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과 심장병, 중풍, 이런 위험이 높아지게 돼서 요요를 만들려고 다이어트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오히려 천천히 다시 요요가 되지 않게 계획해서 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즉각적인 효과는 없어 보이지만, 예를 들어 적절한 체중 감량, 그러니까 요요가 없는 체중 감량이라고 하면 1, 2주에 한 500g씩 빼시는 거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2주 지나서 한 500g 뺄 정도면은 그거 한 번 굶어도 되는 건데 이게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누적이 되면, 이게 적금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누적이 되면 그걸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초기 한 달 만에 5kg 빼신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3kg 찌면요, 체지방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지속 가능하고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 예를 들어 내가 85kg다. 이제 다시는 85kg를 살면서 보지 않겠다. 이 마음으로, 마라톤을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당연히 식단입니다. 식단 중에서 요요가 없고
있고, 지속 가능한 식단은 바로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입니다. 저탄 고지는 아니고요, 저탄 고단백 식사입니다. 그 고단백 식사가 특별히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기전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고단백 식사라 하면 어떤 정도냐, 보통 우리나라 분들 단백질 드시는 비율이요, 식단에서 한 10% 내외가 됩니다. 그리고 체중으로 치면 체중당 0.7g 내외가 되는데요. 이것을 단백질 섭취 함량을 한 30%까지 올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50%, 60%까지 많이 낮추는 겁니다. 보통 50%까지 낮추면 살이 저절로 빠지거든요. 그리고 체중으로 비유를 하면 본인 체중당 1.2g 이상을 드시게 되는 거죠. 어떻게 구성할까는 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이 저탄 고단백 식사가 왜 특별히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고단백 식사를 하시는 것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포만감이 오래 간다는 것은 배고픔이 덜 하다는 거고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버드에서 한 연구에서 아침에 같은 칼로리의 토스트를 제공하고 빵을 제공하고 같은 칼로리의 계란을 제공한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계란이나 소세지 같은 거를 드신 분들이 점심때까지 포만감이 오래가고 다른 간식을 먹지 않았고 실제 점심 먹는 양도 적었다고 합니다. 네, 주로 탄수화물이 포함되어 있는 토스트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면 중간에 간식을 먹는 경우도 있고 점심을 먹는 식사량도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단백질 함량이 높은 것이 중간에 간식이 덜 생각나게 하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음식들을 먹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이어트가 보통 실패하는 이유가 먹고 싶어서거든요. 그래서 이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고단백 식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다이어트 인듀스드 터모제네시스라고 해서 이 단백질은 우리가 몸에서 소화 흡수를 할 때 우리 몸이 또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합니다. 소화라는 것도 여러분 소화력, 체력이 필요한 건데, 같은 양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드신다고 할 때에 단백질이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소화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었을 때 더 적은 칼로리가 흡수되는 것이 단백질입니다. 그런 면에서 또 도움이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제지방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제지방이라 함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뺀 나머지 대부분이 근육이죠. 근육을 보존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나이 들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이유는 근육이 주는 것이 주된 요인인데, 기초대사량은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데 필요한 최소량의 에너지입니다. 이런 기초대사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근육이에요. 그래서 근육이 많으신 분들은 똑같이 먹어도 살이 덜 찔 수 있고, 근육이 적은 분들은 대부분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 아니면 아주 적은 양의 식사를 하시게 되면 체중 감량 때 근육이 빠지고 그것이 나중에는 요요를 만들 수 있고 다이어트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단백 식사를 하심으로써 근육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 되고요. 이로 인해서 나중에 요요가 잘 오지 않고 또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근육이 유지가 되면서 마지막으로는요, 나도 모르게 활동하는 게 많아집니다.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좀 배부르게 먹고 덜 피곤해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완벽을 기할 수 있고요.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자세만 하더라도 기운이 없으면 기대 있게 되고 누워 있게 되는데, 그래도 내가 좀 체력이 되면 바른 자세로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집안일이에요. 집안일도 체력이 안 되면 대충 하게 되고 좀 미루게 되는데, 근데 체력이 되면 집안일도 꼼꼼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걷는 것도 더 빨리 걸을 수 있고요. 이런 소소한 차이가 누적이 되면 소모되는 에너지의 차이는 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나도 모르게 신체 활동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게 고단백 식사를 해야 실현이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분들이 이런 효과가 단순히 단백질을 많이 먹어서일까? 그냥 탄수화물 원래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는데 그런 이유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같은 양의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을 비교해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지 않는 경우에 요요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탄수화물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한데, 함께 동반되어야 되는 것은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방법입니다.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단백 식사,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사를 하면 단백질 함량이 높은 식사 덕분에 첫 번째, 포만감이 오래가고 배고픔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간식을 덜 먹게 될 수 있고요. 노력하지 않아도 식사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을 소화 흡수할 때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적은 칼로리가 흡수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근육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근육을 보존하는 것은 기초 대사량을 보존하는 것이고, 이것은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덜 찔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요요를 예방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도 모르게 신체 활동을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네 가지 요인에 의해서 서서히 지속 가능하고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체력이 되고 그 이후에 신체 활동을 늘리고 운동을 하셔서 더 빠른 시일 내에 체중 감량하는 거는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요, 무작정 먹는 거를 줄여서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요가 오기 때문에 건강 측면에서는 더 나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술에 배부르지 않고 너무 욕심내지 않고 한 달에 1kg 이 정도만 생각하시고 노력하시면, 이게 근데 의외로 1년간 꾸준히 되면 10kg가 빠집니다. 그래서 어느 다이어트보다도 1, 2년 뒤에는 후회하지 않는 다이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단백질을 구성해서 먹을 거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 전문의 닥터몽이었습니다.